자, 에이리언어스 마지막 8화 보고 왔습니다. 8화 에피소드는 저는 참 재밌게 봤습니다. 사실 별로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기대했던 만큼의 폭발력은 없었습니다. 러닝타임마저 평소보다 짧았고요. 물론 시작은 괜찮았죠. 아톰이 보이에게 보고하는 나레이션, 마치 지구 멸망 하루 전 같은 분위기였는데요. 와, 이제 뭔가 터지겠다, 이런 기대감을 확 끌어올렸죠. 결국 예상대로 웬디가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는 내용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웬디가 인간들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뭔가 할 듯 했는데 생각보다 잔잔하게 마무리가 됐죠. 많은 분들이 예측하셨던 사라 캐리건 같은 그런 분위기를 좀 원했는데 결국 제노모프 2마리와 하이브리드 5명의 우두머리로 다음 전쟁을 예고하면서 끝이 났죠. 시즌 전체를 끌어온 긴장감 치고는 좀 허무한 결말 아닐까요? 자, 그럼 일단 이번 화에서는 어떤 주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화의 주제는 진짜 괴물은 누구인가 였죠. 하지만 이 괴물이라는 건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죠. 웬디가 생각하는 괴물과 인간들이 생각하는 괴물들은 서로 다르다고 봅니다. 바로 데임과 모로우, 보이, 컷시, 아톰이었죠. 무덤가에 가는 데임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네요. 저는 그동안 꽃을 든 게 아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데임이 그렇게 매번 찾아와서 꽃을 두고 간 모습이었어요. 죽은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데임은 진짜 아이들은 죽었고 로스트 보이즈는 아이들이 아니라 그저 업그레이드된 합성 인간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데임 자체가 어떤 악의가 있어서 아이들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었다는 뜻도 되겠죠. 그런데 데임이 앞으로 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걸 예측한 듯 보였습니다. 무덤 앞에서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린 한마디, 성장통일 뿐이야. 이 말은 폭력성이 강화된 아이들을 보면서 그저 현실을 도피하려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웬디에게 데임은 그저 자신들을 물건 취급하는 괴물일 뿐이었죠. 네트워크를 자유롭게 드나드는 웬디는 데임에게 과거 아이 시절 영상을 보내며 그녀를 괴롭힙니다. 사실 데임이 로스트 보이즈를 그렇게 취급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즌2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웬디가 오히려 데임 때문에 혼란을 겪게 될 거라고 봅니다. 데임은 아서가 슬라이틀리에게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테고 그때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리고 웬디 역시 슬라이틀리와 아서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피해자고 가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웬디니까요. 즉 데임은 단순한 조연이 아니라 시즌2에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현실 도피성 대사를 하는 또 한 명의 출연자가 있죠. 바로 보이 카발리에. 유타니가 위성신호 교란을 함으로써 완전히 고립된 네버랜드. 제노모프는 날뛰고 있고 웬디를 비롯한 합성인간들을 가둬놓긴 했지만 탈출을 하려 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태. 다른 외계 생명체도 일단 격리 중이긴 하지만 탈출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죠. 한마디로 내부 외부 모두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피를 하라고 권하는 아톰. 그 보고를 듣고도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 도피에 가까운 태도로 보입니다. 사실 보이는 학대받으며 자란 천재 소년이었죠. 6살에 아톰을 만들어내서 아버지 역할을 대신하게 했고 ADHD로 인한 산만함과 기이한 행동들이 드라마 내내 드러나기도 했죠. 그래서였을까요? 상황의 심각성을 회피하듯 갑자기 오셀러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너와 대화를 하고 싶다며 숙주 삼을 대상을 고르려고 하죠. 그러다 갇혀있는 로스트 보이즈를 찾아가 비아냥대다가 결국 되려 쫓기는 신세가 되는데 이 장면에서 웬디가 Run! 라고 외치는 순간을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보이는 1화에서 컷시가 했던 말, 인간은 원래 먹이였어. 그 말이 그대로 재현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화의 가장 큰 반전 중에 하나 바로 아톰입니다. 아톰이 사실은 보이가 6살 때 만들어낸 합성인간이었다는 사실,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요. 결국 아톰은 보이가 입력한 대로만 움직여왔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조를 오셀러스에게 유인하는 장면, 그 장면은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보이가 입력을 했으니 결국 보이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겠죠.
즉 아톰은 6살 아이의 상상 속에서 태어난 교활한 합성 인간이었던 겁니다. 천재 소년의 상상이 낳은 피조물이자 동시에 아이의 왜곡된 욕망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할까요? 하지만 결국 네트워크를 장악한 웬디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멈춘 채 갇혀버리고 말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반전은 바로 컷이었습니다. 처음에 뭔가 있어 보였던 인물. 하지만 알고 보니 그냥 미친 과학자였던 거죠. 실험에만 정신이 팔려있던 컷이는 결국 모로우의 기습을 받고 한판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조심성이 없어요. 실험실에서 총을 꺼내들다니 결국 합성인간이란 설정조차 무색하게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와 진짜 실망했어요. 존재감을 쌓아 올리던 캐릭터였는데 결국 모로우한테 허리가 꺾인 채 감옥 안에 갇힌 모습을 보니까 좀 허무할 정도였습니다. 오 모로우. 모로우는 참 애매한 캐릭터였습니다. 조와의 대화에서 곧 유타니의 공격으로 여긴 불바다가 될 거다. 그러니 애들이나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또 최소한의 인간적인 면이 드러나기도 했죠. 하지만 다른 장면들을 보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것이 있으니 그걸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모습, 그리고 슬라이틀리를 협박해서 끌어낸 끔찍한 결과물들, 이 부분만 보면 모로우 역시 괴물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즉 모로우는 회색지대에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회사에 충성해야 하는 현실적인 사정과 인간적인 양심 사이에서 흔들리지만 결국 괴물 같은 선택을 반복해왔던 존재였죠. 자, 이제 인간이 괴물이라고 생각하는 존재들, 바로 하이브리드와 제노를 포함한 외계 생명체죠. 이번 화에서 눈에 띄는 건 로스트 보이즈의 변화였습니다. 제일 먼저 컬리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넘버원이라고 믿어왔지만 호이에게 부정을 당하면서 충격을 받죠. 그 순간 컬리는 웬디 쪽으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본인의 본명 제인으로 불리길 원합니다. 로스트 보이즈라는 껍데기를 벗고 인간 제인으로 정체성을 회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즌 내내 천진난만하고 순진한 모습을 보여줬던 스미는 웬디가 오빠에게 화가 났을 때 조는 우리 편이야 라며 포옹으로 달래줍니다. 그 덕분에 웬디도 다시 오빠는 내가 지켜 라고 마음을 바꾸게 되죠. 하지만 동시에 스미는 슬라이틀리에게는 냉정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제는 무조건 친구 편을 드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걸 깨닫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단계로 성장한 겁니다. 닙스는 여전히 거침없이 힘을 쓰지만 웬디의 말은 잘 듣습니다. 마치 제노우프 같아요. 혼란스러운 닙스는 그래도 최소한 웬디를 따른다는 것,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보다는 내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는 알고 있는 듯 보입니다. 아서를 죽게 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영생을 누려야 하는 슬라이틀리. 어쩌면 영생이라는 건 슬라이틀리에게는 벌이 될 수도 있겠네요. 비로소 어른으로 거듭난 웬디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조와의 대화에서 바로 그걸 보여줬는데요. We're food to them. No, you're food to them. 이 대목에서 웬디는 뭔가를 깨닫습니다. 오빠는 인간, 그리고 자신은 기계라는 사실. 즉 자신이 더 이상 인간도 하이브리드도 아닌 새로운 존재라는 걸 자각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한마디. I can't be what everyone wants me to be. 모두가 원하는 존재는 될 수 없어. 이 말은 웬디가 더 이상 웬디라는 이름도 맛이라는 이름도 매달리지 않고 자신은 누군가 정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있는 그 자체의 나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결론 짓는 것처럼 보입니다. 드디어 웬디는 내가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자로 거듭난 거죠. 결국 1화에서 Not human. What am I? 그 질문에 대한 웬디의 대답이 이 장면에서 드러난 것이 아닐까요? 8화 첫 장면은 아서의 시체를 비춰주면서 시작됐죠. 구멍난 아서의 가슴에 개 한 마리가 자리 잡고 있고 그 앞으로 제노모프가 다가옵니다. 제노모프를 향해서 전투 태세를 취하는 개. 딱딱한 겉껍질과 형태가 서로 닮아있던 두 존재가 마주합니다. 죽은 시체를 먹이로 지키려는 개와 죽음을 만들어내는 존재 제노모프. 그러나 제노모프는 개를 잠시 바라보다 그대로 사라집니다. 외형적으로는 가장 공포스럽고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지만 사실 제노모프는 얼떨결에 지구로 끌려와서 실험당하고 제노모프 입장에서는 인간이 괴물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다만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마주치는 대상을 무자비하게 죽이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제노모프가 괴물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제노모프를 제외한 외계의 생명체들, 결국 시즌2의 핵심 변수는 이들이 될 것 같습니다. 웬디가 그들은 정직해라고 했던 표현들, 대표적으로 오셀러스와 그 외의 다양한 외계 생명체들 말이죠. 오셀러스와 거머리, 식물괴물, 오보모프는 인간을 주식으로 하고 숙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웬디는 당연히 오빠를 지키기 위해 그들과 맞서 싸우겠죠. 여기에 또 다른 위협이 있습니다. 플라이는 합성 인간을 녹여먹는 괴물이죠. 이들은 어떤 편에도 서지 않고 그저 본능에 충실할 뿐입니다. 그래서 시즌2에서는 이들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이번 화에서 오셀러스의 활약이 미미했던 건 참 아쉬웠습니다. 결국 죽은 아서에게 침투해서 아서의 지식을 흡수하겠죠. 그렇다면 시즌2에서는 분명히 웬디는 제노모프와 대화를 했듯이 또 한 번의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겠죠. 그 대화가 새로운 국면을 여는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많은 댓글에서 오슬러스를 보면서 입맛을 다지셨던 분들께서는 낙지 탕탕이를 먹으면서 자, 이제 마지막 장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Now we rule.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이제는 주도자로 군림하겠다는 선언이죠. 유탄이 군대가 기지로 날아와 모든 표본을 회수하려고 하고 웬디와 하이브리드, 제노모프들은 그들에게 맞설 준비를 합니다. 보이는 역시 내 새끼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만족하면서 끄덕이죠. 마치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키는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낸 피조물이 권력자가 된 것을 즐기는 모습 같습니다. 반면 조와 데임은 두려움과 걱정의 표정으로 지켜보죠. 즉 웬디는 괴물과 인간의 경계에 지금 서 있고요. 양쪽 모두에게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시즌2의 가능성은 있는 걸까요? 노아가 시즌2의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이어갈 큰 플롯은 있다고 언급을 한 적이 있고 FX 측도 신중하게 판단 중이라는 발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즌2를 확정했다는 보도는 아직 없는데요. 논의 중이라고 얘기가 나온 것 보면 시즌2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자, 이제 거대한 피날레를 기대하고 봤는데 러닝 타임도 짧았고 제노모프가 그냥 침 흘리는 데크니로 나와서 시즌2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컷이 뭔가 있을 것처럼 그렇게 카리스마 있게 하더니 결국 허리 꺾여서 누워있는 피날레라니. 그리고 모로우와 싸움에서도 이 둘은 정말 긴장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게다가 기계와 누가 더 빨리 파는지 예를 들어주면서 이기는 쪽은 의지력을 가진 인간이라고 하는 모로우. 하지만 그 말답지 않게 움직임은 너무 무거워 보였고요. 의지력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도 않았고 커시에게 목이 졸릴 때 사이보그 팔은 뭐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이고요. 아톰과 웬디의 싸움도 배우 보호 차원인가요? 너무나 싱겁고 오히려 아톰이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끝나버린 싸움. 강렬한 카리스마는 없었습니다. 애초에 웬디가 앉아서 뭘 조종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액션다운 액션이 거의 없었죠. 절대적인 강자가 등장하니까 오히려 긴장감이 떨어지고 싱겁게 끝난 느낌이었죠. 그리고 갇혀있는 보이에게 당신은 피터팬이 아니에요. 늘 심술궂고 화난 어른이었죠. 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솔직히 저는 이 드라마 전개랑 연결이 좀 안 됐어요. 보이가 모두를 미워하는 그런 장면이 충분히 쌓였나? 좀 뜬금없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제노모프가 아기 제노랑 있는 걸 보고도 얘네가 이렇게 서로 챙기는 존재였나 싶었는데요. 웬디와 제노모프가 소통을 하면서 제노모프가 인간화가 좀 된 걸까요? 그리고 웬디는 잔인성이 더해진 걸 보면 또 제노모프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원래 제노모프가 서로 독립적인 개체 아니었나요? 갑자기 뭔가 그 가족 드라마로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에이리언4에서는 서로 물어뜯으면서 탈출까지 하던 애들인데 이 설정 자체가 웬디가 개입함으로써 인간성이 좀 가미된 느낌?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어쨌든 결국 시즌 마지막은 좀 싱겁게 끝났습니다. 커시의 허무한 퇴장, 웬디의 앉아서만 조종하는 존투,
그리고 제노모프의 갑작스런 가족 드라마까지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2가 나오면 또 보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풀리지 않는 떡밥들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리고 예고편에서 보여줬던 장면이 본편에서 나오지 않은 것도 있었고요. 오셀로스는 어떤 존재로 성장을 할까? 어떤 대화를 하게 될까요? 웬디는 오빠 조를 지키면서 인간과 외계 생명체 사이에서 또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유타니와 프로디지, 하이브리드, 제노모프까지 얽히고 설킨 세력들의 전쟁은 어떤 모습을 할지 궁금하거든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에이리언어스 시즌1 실망스러운 결말이었나요? 아니면 다음 시즌을 위한 빌드업이었으니까 괜찮았다 였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8화까지 끝까지 함께 리뷰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스토리담이었습니다.